오늘은 이제 방사선 생물학에 대해서 들고 왔는데, 이것이 제가 성동격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성동격서. 비록 제가 다루는 것이 이제 원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다른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이벤트가 있겠죠. 뭐 사건 사고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한반도가 있다고 치면 이쪽에 이제 어떠한 이제 사고가 발발을 하면 우리는 모두 이쪽에 이제 시선이 성동 격서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 어떠한 그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죠. 이미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인구 절벽으로 왔기 때문에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게 저희 추측입니다. 턴오프열 TV에.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사고가 생겼으니 사람들이 이동을 하겠죠. 이동에 발맞춰서 또 여기에 어떤 뭐를 내뿜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밀집된 지역에 엄청난 피폭량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은 이제 방사선 생물학이지만 이것이 방사능과 방사선은 그런 인체를 해치는 데 있어서는 그 큰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뭐 한번 처음으로, 예전에 한번 누가 이론을 보내주고 했는데 혹시라도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더 상세하게 내용을 찍어서 올릴 건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또 어떤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한번 도움이 되면 어떤가. 제 얘기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서로 도움을 주는 위민 전략도 좋지는 않나. 내용이 길기 때문에, 방사선의 오야이에, 방사선은 인체에 여러가지 손상을 준다.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방사선은 DNA를 손상시켜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세포를 사멸시킨다. 자, 세포 사멸. 이게 단순히 세포 사멸을 다른 것하고 또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폐혈증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나, 혈액에 이제 염증,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계속해서 마치 이제 자가 면역 질환처럼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 거세지면 결국에는 그 세포들이 이제 사멸을 하겠죠. 자, 이거 소풍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내용을 봐주시고요. DNA 손상으로 유발된 돌연변이는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키거나 암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아마 23년도에는 암 환자가 이제 2명 중에 1명이라 그랬는데, 글쎄요, 그 이상이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4그레이 정도 크기의 방사선이 인체를 순식간에 통과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세포 핵은 매우 큰 손상, 데미지를 받게 되므로 사망에 이르는 정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데, 이 뒷부분에서 이제 요 GY라고 써진 게 이제 그레이인데, 이 사라는 것이 피폭량이 상당하다. 이제 뭐 5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1000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체는 방사선 감수성이 강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팔이나 다리 등에 치사에 이르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골수의 조혈세포가 피폭되어 장애를 일으키면 죽음에 직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했는데, 자, 조혈세포, 우리가 이제 어디서 나오나, 뼈의 크기가 뭐 대퇴부에 있는 뼈라든가 이제 좀 큼직큼직한 곳에서는 피를 만들어내죠. 뼈 안에서. 자, 조혈세포를 만들어낸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려면 일단 뼈가 약해져야 돼. 그래서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콜레스테롤, 또 사람들에게
복잡함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건가? 예전에도 한번 한 차례 말씀드렸지만 뭐 태양이 비타민과 그 D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태양에서 이제 빔이 오겠죠. 뭐 이 빔 안에는 뭐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내려올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피부에 이제 닿으면 피부 아래 진피층 아래는 또 혈류가 흐르죠. 여기에서 흐르는 혈류 중에 이제 일명 이제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이 태양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돌아갔고 피는 어차피 회전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이 콜레스테롤이 햇빛과 닿은 것이 가서 비타민 D3를 생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계속해서 나쁘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소금과도 마찬가지죠. 저염식을 해라. 소금이 나쁘다. 근데 실제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몸이 나빠지면은 뭐 일명 링게를 꽂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소금물을 받아들이는 지경에 이르죠. 그래서 과연 그 나쁘다고 하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인가라고 보실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것이 이제 도움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차려 갖고 건강을 유지했을 때는 또 특정 단체한테는 상당히 좀 이제 어떤 그 돈을 벌기에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외에도 피부, 장상피, 안구의 수정체 등도 비교적 단기간에 장애가 일어나는 편이다 하는데 자 최근에 이거 제가 그 한국은 점령당했다라는 책에도 썼지만은 이제 안구 수정체 이제 그 눈 쪽으로 해갖고 많은 영향을 받을지언데 그 단순히 이런 뭐 스마트폰 화면뿐만 아니라 LED 전구에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이런 빛이 있을 것이고요. 이 LED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정한 문양을 만드는 LED가 있죠. 좀 모양이 나는. 우리 눈에는 이 커브하는 구간이 매끄럽게 뭐 잘 마감된 걸로 보이겠지만은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수한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아주 미세하죠. 뭐 나노미터 크기의.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안에 그 전등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수은 같은 걸 넣는데 이게 나오죠. 이 수은과 LED가 합쳐져 갖고 우리가 또 이것을 숨을 쉴 수도 있고 또 눈에 어떤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은 좋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 저선량의 피폭인 경우 급성 영향은 받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많은 선량에 노출될 경우 바람의 위험도가 높으므로 골수, 백혈병 사실 이제 백혈병은 좀 다른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좀 뭐라 그럴까 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 어렵지 않게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조혈세포 이런 것들을 이제 발생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뭐 아시화간다라든가 우리 뭐 실리카라든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죠. 폐, 장상피, 고환, 난소 유선 등의 피폭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요 위치에 있는 것들이 피폭을 당했을 때 상당히 이제 불리해진다라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또한 방사선 피폭은 자녀에게도 기형이나 유전병 등의 유전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보다는 어린이한테 확실히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스마트폰의 보급이 너무나도 이제 급속히 돼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방사선에 피폭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암을 일으킨다. 1번. 2번 백혈병을 일으킨다. 3번 자손에게 유전된다. 4번 임산부가 피폭되면 기형아를 출산한다. 그러나 원자력을 이용하는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조금 그 어떤 피폭량이 상당히 높게 돼 있죠. 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안전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마치 의료진들은 이 방사선 피폭이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보호를 하고 환자도 보호한다는데 심지어는 이 방사선을 다루는 의사마저도 손이 괴사가 돼 갖고 더 이상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게 이제 뉴스에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그런 조금 소개해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방사선은 전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진료와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될 유용한 것이라고 인식을 갖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라는데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실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사선 붕괴가 한 번 일어날 때 1베크렐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전에는 단위로 퀴리를 썼다. 1퀴리는 3.7 곱하기 10의 10성 베크렐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치사선량 레덜 도즈 LD라고 하고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사선 치사량을 LD라고 하고, 보통 픽복된 집단의 50%가 사망하는 선량을 반치사선량이라고 하며 LD 50, 50로 표시한다. 또한 약 4GY 그레이 3.4에서 5.1GY의 방사선에 피폭된 후 60일 이내에 50%가 사망하는 경우는 LD50-60으로 표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현대인들한테는 상당히 이것이 그 좀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치사량이 높을 겁니다. 우선은 그 팬데믹에 앞서서 그 범혈구 감소증을 일으킬 수 있는 구충제를 너무나도 많이 복용을 한 상태에서 또 이제 노출이 많이 됐을 텐데, 그것은 이제 그래핀이라는 것에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후에 세포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피폭.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방사선을 받고 있다. 지표면에서 포함되어 있는 천연 방사선 원소로부터 받는 양이 연간 2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이고,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 양도 연간 0.37 등 자연으로부터 받는 방사선 양이 연간 총 2.4 정도이다. 이 외에도 병원 방문 횟수 등 개인차가 뭐 흉분 엑스선 촬영, 제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어떤 여러분들한테 그 예전에는 마카롱이나 이런 그 베이커리 종류를 이제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엑스레이를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했죠. 그것을 촬영을 안 하면은 이제 사업자를 낼 수가 없어서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엑스레이 촬영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좀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겠지만 이게 피폭량이 있습니다. CT 촬영으로 받는 방사선량의 부위에 따라 2에서 8, 그 핵의학 검사에서 약 0.3에서 10 등 평균적으로 매년 천 0.67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1년 동안에 0.02 정도밖에 받지 않는다. 이는 자연 방사선 양의 120분의 1에 불과하다는데, 이제 자연적으로 받는 게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또 항공기를 탔을 때 어느 지역을 갔을 때는 이제 또 받는 방사선 양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영상을 조금 그 5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요. 기초생물학. 바이러스를 제외한 모든 생물의 구조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바이러스가 그 코우의 제4과정에서 들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참 논란이 있는데,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어떤 그냥 하나의 파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따로 세포는 생물의 구조적 단위가 되고, 인체는 약 200개 타입의 세포로 되어 있다. 세포의 특징은 서로 크기와 모양이 달라도 모두 같은 타입으로 생체 분자들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활동은 상호 유기적인 협동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 하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다른 거는 세포의 구조가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리보솜부터 미세소관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요 소포체,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건데, 방사선에 의해서 이게 세포벽이 이렇게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흘러내릴 수 있어요. 흘러내린다라는 것은 이 세포가 이제 완벽하게 구성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이 외부로 이렇게 나간다던가, 또 외부에 있는 어떤 그 환경하고 맞닿겠죠.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혐기성이기 때문에 세포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산소, 옥시전하고 닿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따위가 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호기성이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세포 안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호기성이라 그러면. 보시면은 방사선 작용은 이제 전리역이 레디칼 형성, 레디칼 분자 반응, DNA 손상, DNA 수복, 염색체 이상, 세포사, 조직
장애, 아마 세포가 사망, 발암, 유전적 영향의 단계를 거친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자, 물리학적 작용에서 방사선은 인체나 생체에 조사된 경우 방사선의 작용은 물리적 단계와 화학적 단계, 생물학적 단계 이렇게 쭉 나오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왜 이거 물리적 단계인데 왜 H2O가 나오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체 내에서 이제 물이 70%라고 하는데,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하이드로겐 하나고 옥시전 하나가 붙는 것은 수천 분의 1초 막 해갖고 세컨드 해갖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제 프리 라디칼이 발생을 해서 인체가 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하이드로겐이 좀 더 산소보다 많이 있어야 H2를 이제 유지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방사선 생물학에 대해서 이제 뛰어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변에 이제 더 물으셔갖고 공부를 깊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제가 과거에 봐왔던 내용들하고 어떤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방사선이 조사가 되면은 원자의 역이 및 전리가 이루어지고 분자가 이제 변화한다. 이때 이제 효소가 있죠. 효소. 제가 이제 효소의 이제 톡톡한 역할을 하는 게, 일단은 효소 운동 실조증이라고, 제가 턴오프열 TV를 보신 분들은 많이 아셨을 텐데, 이런 효소 운동 실조증을 방어할 수 있는 게 이제 커퍼, 구리의 효과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구리의 중요성을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이유고요. 그러면 이제 생화학적 장애가 이렇게 일어나고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이런 세포사라든가 백혈병이랑 암, 조직종, 수명 단충, 세포사가 또 일어났을 때 급성 효과, 세포사 기관의 기능 저하, 조직 저하, 유전적 장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파는 영어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라고 하고요. 일렉트로는 전기, 매그네틱은 자기 해서 전기가 있으면은 이 자기도 같이 가야 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파예요. 파장의 합성으로 주파수 프레퀀시의 크기에 따라 주파수가 낮은 순서대로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X선하고 감마선은 상당히 피해를 줄 수 있는, 음파나 전파와 같은 파동 일주기 동안에 진행하는 길이를 파장, 웨이브렌츠이라며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주파수로 하고요. 자유 공간에서 전자파 전파 속도는 초당 1초당 30만 킬로미터이므로 파장 곱하기 주파수는 광속 전자파의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나왔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에너지가 강한 X선, 감마선, 제가 엑스레이 아까 안 찍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방사선뿐만 아니라 최근에 송배전, 선로나 가전제품 등에서 방출되는 극저주파, 제가 로우 프레퀀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익스트림리 극단적인 저주파, 그래서 ELF라고 약자를 쓰는데, 이동통신 단말기와 기지국에서 송출되는 고주파 라디오 프레퀀시 RF, 제가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등이 전자파 유해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데, 이거는 논란일 뿐만 아니라 이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에서 민중들이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 있긴 한데, 유엔산하 국제암연구 IARC에서는 1999년에 전자파를 바람인자 2급 바람 가능성 물질로 규정. 사실 이제 GMO를 기를 때 쓰는 농약에서도 이제 2급 발암 물질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이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상당한 어떤 몸에 영향이 있어서 암이 발생하고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1996년부터 2005년까지 0에서 3GHz 사이의 전자파 노출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일치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십시오. 중앙의 반경이 160 마이크로미터 이하일 때까지는 괴사가 일어나지 않으며, 반경이 200 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되면 반드시 중심부에 괴사가 일어난다. 생존력이 있는 종양층의 두께는 항상 100에서 180 마이크로미터이다.
아까 그 이 전 페이지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종양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종양을 보는 눈이 이제 저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 이제 어떤 일종의 이제 독극물, 종양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안에 이제 몸을 해칠 수도 있는 산성도가 높은 그런 어떤 몸을 해칠 수 있는 일명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염증과 같은 것들을 모아두는 백이라 그러면 그것을 굳이 뭐 칼을 댄다던가 해서 이것들이 퍼지게 납두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 아닌가. 또 뭐 방사선을 쐬 갖고 이것을 뭐 크기를 줄이겠다고 하는 자체가 역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케모테라피라 그래서 이제 화학요법 같은 경우는 뭐 2차 세계대전에서 벌어졌던 일과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면 좋지는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암 조직의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저산소 상태의 암세포들은 방사선에 대한 저항성이 크므로 살아남아 다시 증식할 수 있게 된다. 참 이런 부분이 암세포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고압 쌈서 챔버 이용에 의한 산소 공급, 중성자와 중하전 이온과 같은 산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입자 방사들의 이용 등이 제기되고 있다라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제 그 암은 이제 저산소에서 이제 자라고 산소가 풍부한 데서는 이제 살아나지 못하는데 이게 pH 밸런스 수소이온 농도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해갖고 오토 워버그라는 사람들이 벌써 오토 워버그라는 이제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럼 마치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나온 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저산소증에서 이런 방사선을 했을 때 이런 암을 줄일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것이야말로 이제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꾸 이 책에서는 이제 뭐 자꾸 열발상 같은 그런 내용을 말을 해서 공간적, 시간적 선량 분포에 의한 영향, 생체가 방사선을 부분적으로 조사받았을 때 생체에 미치는 방사선 효과는 조사 부위 또는 조사 선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실제로 지 부분 조사 실험에서 전신 조사와 부분 조사의 방사선 장애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났으며 부분 조사에서도 조사 부위에 따라 방사선 효과의 차이가 나타난다. 부분 조사는 특정 조직 및 장기를 방사선 조사로부터 보호한다든지 특정 부위만을 조사하고 하는 경우 등 방사선 치료 분야에서 흔히 이용된다. 즉 생쥐의 X선을 10.2 그레이 전신 조사할 경우 100% 사망하나 질환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82.5%가 생존하며 조혈 조직의 장애도 현저히 경감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질화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 장기 중에 하나로 그 위 근처에 있는데 요것이 이제 보호했을 때는 이제 생명력이 이제 극단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턴오프열 TV가 이제 과거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알려왔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조직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원소 주기율표에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플로라이드가 많게 되면은 더 치명적인 방사성 요오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방사성 요오든지 칼륨 요오든지 구분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 우리 몸을 그런 요오드 아이오다인의 풍부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된다. 근데 현재 이제 아이오다인이 이제 그 어떤 그 눈치 빠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재고 물량이 딸리고 하니 그랬을 때는 이제 버드나무 잎을 이용을 하면 버드나무 잎 차를 마시면 충분한 아이오다인을 이제 섭취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요오드입니다. 아이오다인은 그래서 뭐 인터넷에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뭐 포타슘 아이오다인이라든가 이제 루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구한다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자연에서 취할 수 있는 아이오다인이 너무나도 많고 꼭 해산물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뭐 나무라든가 이런 데서도 취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그 체르노빌이라든가 이런 원전 사고를 겪은 나라에서는 이제 은행잎을 이용을 해서 뭐 은행잎으로 이제 술을 담가 놓는다던가 해서 이런 피폭을 피해 나간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예전에 턴오필 TV 영상에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보호 효과는 질환뿐만 아니라 간, 작은 창자 두 개 부위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보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할 조사에 의해서 포유동물 세포가 아치사 손상을 받을 경우 다시 회복하는 데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배양한 차이니스 햄스터 세포를 사용하여 조사 선량을 달리하여 X선을 조사한 후 집락의 형성을 관찰한 결과 그림 3-16과 같은 생존 곡선을 얻었다. 이거는 3-3이네요. 이거 3-16. 이제 질환은 차체 부위는 이제 0.1, 30일 생존율이 82.5%고요. 이제 뭐 차폐 부위입니다. 그리고 간은 0.8, 30일 생존율이 33%, 작은 창자 2.5에서 27, 두부 3.0에서 28, 오른쪽 다리는 1.5에서 13. 이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말했을 때 팔과 다리에 피폭이 있을 때 생존율이 높다는데 아마 이 차폐 부위에 이 뭐 숫자가 다른 거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뭐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방사선 장애, 방사선 피폭으로 세포의 DNA가 절단되어 수복되지 못하고 사멸하여 증식을 정지함으로써 나타나는 징후나 증상을 방사선 증후군이라고 하며 포유류 동물의 2에서 10 그레이를 전신 조사하면 수주간 생존하지만 10에서 100 그레이를 전신 조사하면 3-4일로 생존 기간이 감소한다는데 우리가 봤을 땐 2하고 10, 뭐 10하고 100 이렇게 물론 이제 차이는 크지만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까? 피폭량이 그만큼 상당히 이제 인체에 주는 영향이 이제 크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생존 기간이 감소한다고요. 50 이상 전신 조사 시 전구 증상으로는 오심, 구토, 설사가 동반되며 10GY 이상에서는 불과 몇 분 내에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전구 증상에 이어 잠복 기간이 유지되는데 이 기간에 아무 증상이 없다가 그대로 회복되거나 사망하게 이른다. 일반적으로 고선량에서는 수시간, 저선량에서는 수주에 걸쳐 무증상을 동반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저선량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버스를 타도 뭐 5G가 연동되는 버스고 우리가 지하철을 타더라도 5G와 연동되는 지하철이고 움직이는 곳에서는 더 많은 피폭량이 발생을 할 것이고 하다못해 톨게이트를 지나칠 때도 프리패스를 이용했을 때 이제 나오는 어떤 파장이 있겠죠. 방사선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 하다못해 지나갈 때 뭐 셀룰러 타워를 지나갈 때 어떤 피폭받는 것 우리가 주변에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스마트 무선기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계속해서 어떤 때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뭐 틀리지는 않은 것은 아닌가. 따라서 급성 방사선 증후군에서는 정구 증상기, 잠복기, 증상 발현기, 회복기 또는 사망으로 사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1 이들은 각각의 증후군은 방사선의 선량, 생존기간, 징후 및 증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들 각 증후군 간에는 차이점과 유사성이 공존하므로 명확히 구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방사선의 급성장애는 골수장애 증후군. 자, 골수에서 이제 어떤 조혈세포라든가 이제 그 피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 건데 이 정상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위장 관장해 증후군 했는데 이것이 신드롬에서 나왔고 중추신경 장애 증후군. 자, 이제 어떤 해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한다는데 무증상 장애 2그레이 이하의 전신 조사에는 무증상 또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지만서도 이 피폭되는 그 시간을 또 보면 이 경우 대부분의 정신적 불안에 따른 심계항진이나 구역질 등이 수반되어 이와 같은 모든 증상을 심리적 불안에 오는 증상이므로 피폭성량이 소량이라고 판명. 자, 정구 증상 했을 때 전신 흡수 선량 그레이를 1부터 1에서 뭐 15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제 2일 그레이 정도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 낮은 그 피폭량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임상에 나온 결과는 이제 오심이나 구토나 설사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이제 잠복기는 1에서 3 그레이라 그랬는데 증상이 그렇게 없었다 이러고요. 골수 손상에서 이제 3에서 5, 요게 이제 앞에서도 상당히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평균 생존 시간을 30에서 60, 오심, 구토, 설사, 빈혈, 백혈구 감소, 출혈, 발열, 감염을 했는데 이제 항상 이제 주목이 되는 게 우리 혈액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생활했던 패턴을 보면 이제 혈액을 감소하게끔 했던 행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이제 생성할 수 있는 많은 그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를 하고요. 뭐 저는 아시화간다가 상당히 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장관 손상 물론 이제 그것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위장까지 이제 손상이 된다 그러면은 골수장애와 같은 증상 연속 발현, 전해질 불균형, 전해질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pH 수소 이온 농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을 겁니다. 치사 그렇겠고요. 신경계 손상은 이제 15 이상 됐는데 이 정도면은 참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위장장애 같은 증상, 연속 발현, 부종, 맥간염, 수막염 등 기타 이렇게 피폭량에 따라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1시간부터 해서 10시간, 1일, 5일, 10일, 뭐 100일, 일단 1000일 정도 뭐 몇 년간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망 생존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선량 그레이 아까 전에 5에서 10에서 요 위에 있는 거랑 이제 비교해 보면 맞죠. 중추신경 장애군에서 피폭량 이게 제가 아까 전에 1000도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있습니다. 이 중추신경 장애까지 오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높은 방사선 피폭량이 있어야 된다. 골수장애 증후군 5그레이 이하의 선량에 피폭되면 가장 먼저 백혈구, 적혈구, 효소판을 만들어내는 조혈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어 혈액세포의 생산이 중단된다. 이 참 후회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것을 좀 사전에 한번 휘몰아쳤을 때 구충제가 마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6개월 전에 제가 드셨을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를 계속 했었는데요. 백혈구나 혈소판의 생산이 감소하면 감염이나 출혈 위험이 높아진다. 림프구 역시 방사선 감수성이 매우 높아 저선량에서도 사멸된다. 자, 이제 림프구 우리 이제 뭐 피부 같은 데 보더라도 막 이렇게 보이고 할 때도 있습니다. 피폭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사선량을 치사선량 레덜 도즈 LD라고 하면 보통 피폭된 집단의 50%가 60일 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LD 50%.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읽어드리지 않았나요? 림프계 기타 방사선 관찰 해갖고 쭉 나와갖고 자 이제 주요 장애 장기는 이제 골수, 작은 창자, 뇌, 해서 이제 중추신경 장애는 이제 뇌부터 해서 쭉 해서 나오는데 골수 장애는 이제 골수, 위장 장애는 작은 창제 갖고 나오는데 요게 뭐 역치를 봤을 땐 2그레이, 1그레이, 골수는 작은 창제는 5그레이, 뇌는 20그레이라 그러는데 이제 뇌를 이제 보호하고 있는 이제 딱딱한 두개골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방사선 이제 피폭을 이제 막아내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는 무슨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서 우리 그 뇌장벽 BBB라고 그러죠.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이제 건드려 놔서 어떠한 이런 것도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데 중추신경장애는 좀 위험한 게 25분에서 3시간.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이제 통화를 할 때 장시간 귀에다 대면서 이제 또 빠르게 움직이는 데는 이 핸드폰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기지국을 찾죠. 그러면서 피폭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이 핸드폰이 기지국에서 가까이 있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빠른 물체에서 귀에다 대고 통화를 하느냐. 잠복기는 2주에서 3주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신경계에는 이제 위험한 사망 시기는 3주에서 2개월 3일에서 2주 2일 이내에 이제 사망하게 된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핸드폰에 대해서 귀에 대고 통화하는 거를 이제 많이 말씀드려요. 스피커폰을 이용한다던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차라리 그 전화기를 없애는 게 낫죠.
자, 이제 골수장애에 이제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이제 권태감, 피로,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호흡곤란. 이거 지금 모르긴 몰라도 꾸준하게 그 구충제를 드셨던 분이 이제 피포까지 더해진다 그러면은 좀 가망이 없어지는 부분이 보이죠. 권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설사, 위장기능 부전, 탈수, 전해질 상실, 순환계에서 위장장애에서는 아무래도 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고요. 중추신경장애는 이제 무기력, 떨림, 전신경련, 운동실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운동실조 증후군, 이제 신드롬이죠. 이것은 구리가 톡톡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요 병리현상. 골수위축, 백혈구 감소증, 감염, 출혈, 빈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이제 구충제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그래핀의 산화도에 따라서 세포를 이제 녹이는 그런데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 그 잘못된 그 떡밥을 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의 상피산지 호중구 감소증 골수염 혈관염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뇌염 수막염 부종. 자, 최근에 이제 이런 수막염이니 뇌염이니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주변을 잘 보세요. 내 환경이 어떤가. 그래서 이제 눈치 빠른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구리천이라든가 아니면 은실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콘크리트는 그나마 이제 방사선이 이제 뚫고 들어오는데 엄청난 이제 어떤 그 힘든 게 있지만 유리는 거의 100% 투과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유리를 이제 구리천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그 커튼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제 착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제 그 조끼를 구리나 이제 실버 이런 것들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과립구라는 것은 이제 백혈구를 이제 백혈구가 원래는 이 과립구가 없다 그러면 적혈구보다 작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과립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백혈구가 큰데 그냥 그렇게 보셔야 돼요. 백혈구라고. 조사 후 대부분 2, 4일 내에 초기의 과립구 증가증이 관찰돼 그 감소하여 계속 유지가 된다. 그레이 방사선 피폭에 따른 혈액 세포의 이제 변화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림프구 이렇게 혈소판해서 이제 회복되는 과정 이런 이제 조사량이 이제 2에서 그레이 때 그 림프 구수는 약간 증가는 하지만 몇 주 또는 수개월 경과에도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게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게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안 좋은 이제 영향을 초래하겠죠. 조사 후 28일까지 해소파리 현저한 수적 감소는 볼 수 없었으나 24일부터 5만 개 밀리미터 세제곱으로 약간 감소하다가 30일경부터 회복이 되어 약 7주 후에는 정상으로 회복된다. 대부분의 경우 그물적혈구 증가증을 동반한 일과성의 가벼운 빈혈이 관찰되는데 4, 5일 주에는 4에서 5주째에는 심각한 과립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등으로 발전한다. 최근에 이제 글쎄요, 참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제가 왜 그동안 그렇게 구충제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때의 증상은 메스꺼움, 구토, 고열, 설사 등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인데 골수장애 증후군의 유발 선량에 피폭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의 50% 정도가 이 시기에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실험동물을 재료로 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실험동물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3그레이 선량은 개에 있어서 심각한 골수장애 증후군을 유발하지만 쥐에게는 비교적 영향이 적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라는 동물이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장기라든가 이게 더 커서 쥐라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오히려 개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것은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두 생명체가 갖고 있는 어떤 생물체의 그런 어떤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을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후에요. 각 동물이 LD는 심각한 골수장애를 유발하기 충분한 선량이다. 골수장애로 인하여 포유동물이 시사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그만큼 골수의 간세포가 많은 파손되기 때문이다. 생쥐의 LD 50-30인
6그레이 조사를 인하여 0.에서 0.3%의 간세포만이 증식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우 적은 수의 간세포 증식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수장애 증후군에 의한 치사의 세균의 감염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즉 무균 생지에 비하여 정상 생지의 방사선에 의한 장애 정도가 높은 것은 방사선 조사에 따라 개체의 저항성이 저하되고 그 결과 체내의 미생물이 이상 증식하여 감염을 쉽게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런데 그 이제 우리 몸에도 이제 이런 유해균들이 많이 이제 증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죠. 특히 이제 그 산소가 상당히 떨어지면은 이런 그 피폭 당했을 때도 상당히 불리한, 여기 이제 뭐 무균지도 나오지만 전신조사의 경우 정상지는 7그레이로 6, 8일 사이에 100%가 죽었지만 치사하지만 무균 생쥐는 90% 이상이 생존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게 정상적인,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뮨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제 면역하고 제일 가장 그 관계가 있는 것이 백혈구인데, 백혈구의 수를 줄이는 행위를 그동안 해왔다.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써도 마찬가지고, 이게 물론 이제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마스크를 썼을 때는 그 오히려 세균에 더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무균 생쥐는 90% 이상 생존을 했는데, 자 일반 정상, 그러니까 뭐 세균에 노출되어 있는 애들은 6, 8일에서 100% 죽었다. 자 요거 한번 잘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원포피의 사망자 수와 이제 경과적 변화라 그랬는데, 사실 뭐 합계가 뭐 300명, 400명 뭐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원폭이라는 원자 무기가, 그 원자력이라는 무기가 정말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저는 이제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어쨌든 뭐 1명, 뭐 8명, 뭐 생존일수 쭉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이제 TNT 폭탄으로 터져도 이 정도의 사망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혈액세포의 변화 양상은 12일까지 큰 차이가 없으나 무균생지에서는 골수와 질환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장기라고 그 위 근처에 있는 조혈세포의 회복 현상이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정상생지에서는 혈소판 감소증에 따른 출혈 또는 세균성 감염에 의한 치사가 대부분인데 반해서 미균생지에서 는 주로 빈혈이 치사의 원인이다. 자, 빈혈이 왜 걸립니까? 빈혈이 이 적혈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빈혈이 되는 거지. 그리고 헤모글로빈이 적혈구에 붙지 못하기 때문에 치사의 원인이 된다는데,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각 영역대의 주파수가 있겠죠. 골수장애 증후군의 주요 치사 원인은 골수의 결핍이며 이에 수반한 혈액 구성성분이 결핍에 따른 백혈구 감소증에 기인한다. 결국에는 이제 방사선에 피폭하고 백혈구의 감소증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참 인구가 심각한 후유증의 감소로서 감염이 뒤따르며 혈소판 감소에 따른 출혈 등이 치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위장장애 증후군 5그레이 이상의 설량을 피폭받은 위장에서 일어나며 7에서 20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사망한다. 이때 잠복기는 정상인의 수명의 6일과 연관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을 하는데, 잠시만요. 이게 제가 이게 그 50분 정도 되면 이게 아마 저절로 꺼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을 이제 기약을 하는데,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남아 있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데서 무언가를 건지셔야 돼요. 제가 그것을 말하면 또 유튜브에서 제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으니까 그것을 잘 보시고, 그 기존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속아서 특정한 약물을 많이 드셨던 분이라면은 그것을 이제 해독하는데 상당한 이제 뭐 좀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이제 간이 손상이 많이 되신 분들은 뭐 N아세틸 시스테인이라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글루타치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간에 흡수될 때 뭐 아연이나 셀레늄이 같이 흡수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장애 증후군과 관련된 증상은 장점막 및 골수의 기능 상실에 기인하는데, 이들 두 조직의 장애가 상승작용을 유발하여 5에서 10g의 선량에도 6, 9일 만에 치사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주요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워 식욕부진, 거북스러운 무감각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조사 후 8시간쯤에 이르러 메스꺼움과 구토가 심화되면 3일째부터 쉽게 진정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열혈변, 복부팽창, 복부팽창 잘 보십시오. 장폐색 등이 관찰되며 조사 후 2주경에는 심한 탈수, 혈액 농축, 순환장애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간혹 치사에도 이르기도 한다. 사람의 경우 위장장애 증후군이 유발한 5그레이의 추정하고 있으나 골수장애 증후군도 유발되기 때문에 5그레이 이상으로 보는 것이 이상적이다. 근데 사실 5그레이를 넘어서는 그런 피폭량을 당하고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뮨 시스템,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이제 외부 피폭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기제를 만들어 놨죠. 위장장애 증후군의 대표적인 변화는 장점막의 이상이며 30그레의 전신 조사에서 일어나는 장내 변화는 표 4-5와 같다. 이러한 변화는 실험동물의 종류 및 조사 선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사된 개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들이다. 특히 작은 창자는 다른 부위에 비하여 장애 정도가 경미한데 이는 작은 창자가 다른 부위에 비하여 재생 능력이 완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장장애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심한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에 따라서 체열이 곤란하는 경우도 있다. 장세포의 기능장애로 수분 흡수가 불가능하여 심한 설사를 일으키게 되며 그 결과 전해질이 불균형이 유발되는데 칼륨보다 나트륨의 상실이 더 크며 대부분 작은 창자에 일어나는데 이 같은 전해질의 상실은 통상 설사에 기인한 것이 보통이다. 위장장애 증후군에서 치사 현상이 간혹 관찰되는데 조사 2-3일 경우에 호중구가 감소됨에 따라 감염이 유발되어 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체중이 현저하게 감소하는데 이는 육모상피의 세포수가 감소하므로 이거 아마 육모상피 많이 이제 이따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장애에서 흡수되는 저하기 때문이다. 육모벽의 박리 현상의 치사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지만 감염출혈, 전해질 불균형 등도 병변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수액을 보충하고 항생제와 방호제, 항생제는 조금 제가 방호제 등을 투여하면 생존 기간을 얼마간 연장. 여러분들이 이제 생존 기간을 얼마간 연장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는 않겠죠.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저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 잠깐 이제 육모막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그 록펠러 재단에서 이제 필리핀이죠. 1980년도에 이제 그 나무 판자집을 짓다 보니까 거기 이제 못이 튀어나왔는데 녹슨못에 밟다 보니까 뭐 파상풍이 많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면서 나왔던 주사가 파상풍 백신이었는데 그 안에는 이제 뭐 음모론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돼서 발표 나온 건 인간 육모막성 선자극 호르몬이라는 내용물이 나와서 이것이 결국엔 임신을 못하게 하는 내용의 물질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뭐 GMO와 관련된 책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그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계는 소수의 인간만 있으면 그들을 이제 노예로 불어먹고 이제 나머지는 그 피라미드 그 밑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땅에 묻히는 그러면서 이제 뭐 자신들의 이 뭐 인간 승리를 이제 걸리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데 이게 쭉 나오면서 설명을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뭐 계속해서 찍을 수 있는 방사선생물학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요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성동격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하나하나 2023년이기 때문에 뭐 스크램본즈의 그 3위가 벌써 이제 해외에서 발빠른 그 사람들을 저는 음모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팩터라고 부릅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는 그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도 많이 떠돌아다니는 그 148 카드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루미나티 카드라든가 이제 심지어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딱 봤을 때는 체르노빌에 이제 버금가는 그거 뭐 수십 배를 이제